어제 수분반에서 미적분 이제 모의고사, 미니 모의고사들이 있단 말이야. 이거 우리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막 수업 막 했는데 어제 막 결석생이 좀 많았어. 그래서 녹화가 잘 됐나 했더니 끝나고 뒤에 있는 학생한테 녹화 종료 좀 늘려줄래? 그랬더니 선생님 녹화가 안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제 혼자 다시 찍을까 하다가 그냥 현장 보강으로 사실 뭐 잘 안 봐지니까요, 그죠? 와서 결석을 하게 되면 와서 선생님이랑 보강해. 영상 봐봤자 현장에서 들어야 선생님의 선생님이 현장에서 들어야 좀 더 재밌어요. 영상을 보면 재미가 없어요. 자, 뭐부터 할까요? 뭐부터 꺼냈어? 슬라이드부터 먼저 할까? 다들 장 볼 테니까 괜찮나요? 아니면 없어졌어? 안 갖고 왔어? 어? 둘이 같이 보세요. 미리 얘기했으면 뽑아줬을 텐데 지금은 조금 빡세고요. 근데 그냥 이걸 볼래? 근데 여기다가 조금 풀어놓긴 했는데. 다양한 공식들이나 이런 건 아직 쓸 필요가 없어서요. 그냥 오로지 원주각하고 우리 이제 용어를 좀 정립합시다.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 가장 중요해요. 원주각에서. 원주각도 중요하지만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그걸 우리는 앞으로 접평각이라고 할 겁니다. 접평각이라고 하면 좀 더 그러니까 선생님은 접평각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원주각 그리고 접평각 요 두 개로 모든 문제는 다 풀립니다. 근데 또 내가 보는 거랑 너희가 보는 거랑 또 느낌이 많이 다를 테고, 그지? 어려울 거야. 자, 먼저 원주각 그냥 간단한 개념 설명만 하면 이런 거죠. 원 중심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하면 호 A, B의 요 각은 무슨 각? 중원주각이라고 얘기하고요. 요 각은 무슨 각? 중심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그었을 때 요 삼각형의 외심이에요. 외심의 성질이 뭐야? 여기가 A도이면 2배 2A도를 갖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은 원 위에 있는 어떤 점들로 이어져도 다 같아요. 다 같습니다. 왜 그럴까? 좋아. 왜 그럴까? 그냥 간단하게 증명하면요. 요렇게 생긴 삼각형 있지? 요렇게 생긴 삼각형의 외심도 여기에. 요렇게 생긴 삼각형 외심도. 근데 이 외심의 중심각이 몇 도야? 2A도지. 그러니까 반절인 A도를 가져가야 된다. 요렇게 설명하면 그냥 쉽게 이해가 가능하죠. 여기가 이해되나요? 끝나? 그래서 원주각은
원위에 있는 점들에서 호에 대해서 일정합니다. 일정해요. 호의 길이가 같으면 원주각도 똑같고요. 또 더 중요한 사실은 호의 길이와 원주각은 정비례합니다. 호의 길이가 2배 커져, 그럼 원주각도 2배 커져. 호의 길이가 반절로 줄어, 원주각도 반절로 줄어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건 전체 원주각의 크기의 합은 원위에 있는 원주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입니다. 180도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중심각의 크기가 최대 360도니까 그거의 반절인 180도가 원주각의 최합입니다. 그럼 원주각 끝. 여기 원주각. 여기. 그래서 이제 선을 어떻게 잘 그어서 같은 원주각들을 찾아내는 게 원주각 문제의 핵심이고요. 이제 두 번째가 이거죠. 얘가 잘 안 보여. 원주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거야. 이게 감 잡으면 쉬운데 원과 접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써볼까요? 이렇게 써있다. 원의 중심 여기. 그러면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여기야. 여기를 A라고 잡으면요. 이 호와 이 현과 접선이 이루는 이 각. 여기도 몇 도다? A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접현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증명은 좀 간단해요. 증명 하나만 할게. 얘는 그냥 좀 중요한 개념이긴 하니까 요각과 요각이 같으려면 여기서 시작하면 돼요. 여기. 이렇게 할까요? 아이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여기 원의 중심을 지나게 이렇게. 그러면 얘들 여기 90도인 건 알겠어? 우리 원과 직선하에서 할 때도 했었죠. 직각에 대한 현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심은 항상 외심이니까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도 90도죠. 여기도 90도. 그럼 여기도 90도죠. 그럼 여기를 동글이라고 하면 요각을 동글이라고 하면 요각이 x야. 그럼 동글하고 x랑 더해서 90도여야 되니까 얘가 x여야 돼. 동글 x니까. 근데 이 x가 또 어디도 있어? 여기도 있는 거죠. 원주.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증명이 끝납니다. 간단하게 증명이 끝나니까요. 문제 풀면서 다시 니네가 익혀야 돼. 너희가 익히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다시 우리는 똑같아요.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주말 보강을. 다음 주부터 주말 보강 시작하고요. 또 없어. 저번이랑 똑같아. 저번 시험 대비 한 거랑 똑같아. 그냥 모의고사 끝나면 문제집 다 끝나면 모의고사 보는 거고 안 끝나면 못 보는 거고. 그리고 저번에는 안 했는데 이번에는 할 겁니다. B스텝 다 끝나면 B스텝 통과 시험 볼 거고요. C스텝 다 끝나면 C스텝 합쳐서 다시 시험 볼 겁니다. 그리고 프라이데이에 있는 문제들 가지고 모의고사도 계속 볼 거예요. 따로 만들어 놓은 모의고사,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 준비해 놓은 모의고사 말고 프라이데이에만 있는 문제들로 구성된 모의고사들도 계속 볼 겁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면 돼요. 개념이나 이런 것들은 천천히 다시 앞쪽에서 설명할게요. 여기서 한 100번까지는 좀 쉽고요. 100번 이후부터 180번까지가 좀 빡셉니다. 자, 마무리 잘 할 수 있게 이제 조금씩 같이 할게. 이것도 하고 더 개념도 하고 조금씩 잘 분배해서 하겠습니다. 틀린 거 한번 볼까요? 온 친구 왜 이렇게 안 왔어요? 이제 어디 갔어?
너 왜 안 했어? 너 왜 안 했어? 왜 안 했어? 왜 안 했어? 야, 이거 숙제 아니었냐? 아닌가? 이거 안 했었나? 파이브. 네. 20 몇 번까지? 50번까지. 아, 50분까지였어? 잘했어. 너 왜 안 했어? 책은 없지만 사람들 안 그래도 돼. 그냥 거기 근데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잘한다. 여기 뒤에 많이 뽑아놨거든요. 잘한다. 참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 보기 불편하니까 그냥 옆에 놔뒀다가 없어지면 또 뒤에서 가져가고 남았어. 가져가고 해서 채점하는 시간도 줄일 수 있게. 채점하는 시간도. 그리고 원주각은 다 똑같아, 그지? 그래서 원주각을 따로 빨리 끝낼 거고요, 다 같이. 시험 범위가 좀 다른 친구들 있지. 뭐 이현 같은 경우에는 원과 직선도 해야 돼. 너희 원과 직선부터 원주각 활용까지가. 뒤에 통계는 빠지고. 그래서 통계 나갈 때 시험 범위가 다른 친구도 있죠. 수지는 어떻게 나간대요? 삼각비까지였지. 아닌가? 그치? 삼각비 활용 거기까지였잖아. 그러면 원과 직선부터 통계까지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게 해서 통계 나갈 때 다른 시험 범위들을 각자 학교들이 다 쳐내는 걸로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기본 이렇게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시험 범위가 원주각부터 통계야. 그래서 선생님이 따로따로 체크하기가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학교별로 과제들이 좀 따로따로 나가면 잘 수행을 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더 깨끗하다. 이거 해라. 이게 더 깨끗해. 여기다 그냥 풀어. 자, 보자. 몇 번? 23번으로 가. 바로 간다. 아니야? 앞쪽에도 있어. 몇 번? 1페이지에는 없어요. 몇몇 있는데? 1번 어렵지 않았나? 1번 되게 어렵다. 이거 보고 약간 애들 이거 더 못할 텐데 라고 생각했는데 더 편하네. 선생님 1번 풀게요. 이거 다 걸려 있거든요. 원과 직선, 원주각, 뭐 저평각 뭐 쓸 거면 저평각도 쓰고 2학년 개념 쓸 거면 2학년 개념도 쓰고. 자, 요거 기억나요? 원밖에 한 점에서 원액은 접선의 길이는 똑같아요. 그래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지금 똑같습니다. EC의 길이랑 BE의 길이가 똑같아요. 까지는 이해되죠? 그리고 원의 중심에서의 접선까지 이었으니까 여기가 90도가 되는 것도 이해되죠. 여기가. 이건 기본이에요. 이게 이제 중간고사 때 했던 거. 그리고 원과 직선 시험 범위 아니었던 친구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여기서부터. 접선의 길이가 똑같고 90도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라고 봤더니 요게 지름이고요. 이걸 어디서 좀 판단할 수 있냐면 얘들아 문제에서 원의 중심이 찍혀 있잖아. 이렇게 얘처럼. 그럼 지름을 쓰라는 거예요. 지름을 그으라는 거예요. 근데 원이 나왔는데 원의 중심이 없어? 그러면 지름이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원의 중심이 생겼어. 근데 원의 중심을 점을 찍어준 애가 있고 안 찍어준 애가 있어. 그러면 지름을 이어야 점이 찍혀 있어. 보통은. 그리고 이제 여기도 지름이니까 이렇게 잡아내리면 여기도 90도입니다. 여기도 90도. 직각삼각형이 두 개가 튀어나오죠. 자, 그럼 선생님 저평각으로 할 거예요. 자, 여기를 A도라고 얘기하면요.
여기가 A도가 됩니다.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니까. 여기가 A도가. 그러면 요각과 요각이 똑같으니까 여기도 A도가 돼요. 요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러면 직각이니까 여기를 B라고 할게요. 그냥 A랑 B랑 더해서 90도니까 90도라고 하면 요만큼도 90도니까 요 각의 크기가 B예요. 맞나요? 선생님 그냥 이렇게 풀었습니다. 다르게 풀어도 돼요. 그럼 또 여기가 90도니까요. 여기가 A니까 여기가 또 B가 돼요. 그러면 BB니까 요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 길이가 요것도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요것도 이등변 삼각형.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C2의 길이고요. C2의 길이를 X라고 놓으면 여기도 X고 여기도 X예요. 그러면 이제 직각삼각형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거고 그럼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라고 쓸 수 있지 않나요? 이항의 거. 뒤집어지고. 아니면 닮음 쓰셔도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요거 2x의 제곱 4x의 제곱이 4 곱하기 10이니까 x는 루트 10 나와요 라고 그냥 써버리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냥 이렇게 풀었어요. 이렇게 안 풀어도 돼. 설명할 때 이렇게 푸는 거. 다음 출석 한 번만 하고 갈게요. 이제 다 왔을 테니. 신화 민서, 민찬이, 형진이, 규리, 주영이, 원종이, 관호, 현지, 동희, 연가, 희재, 은지, 지혁이가, 주희, 유경. 지혁이가 맞네요. 자, 또 보자. 몇 번? 23번으로 바로 가면 돼. 다 물어봐. 23번으로 가겠습니다. 더 안 나오네. 수근 번보다. 오답이 훨씬 좋네요. 자. 이 23번은요. 이것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원이 이렇게 있을 때요. 원 안에 요게 지름이야. 요게 지름. 요게 지름일 때 원 어떤 요 한 변을 지름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을 때 이 원 안에 있는 거, 원 위에 있는 거, 그리고 원 밖에 있는 점 하나를 이었을 때 삼각형이 세 종류로 나눠져요. 원 내부에서 삼각형을 만들면 둔각 삼각형이 되고, 원 위에 있는 점에서 만들면 직각 삼각형이 되고, 원 밖에 있는 점에서 만들면 당연히 예각 삼각형이 되겠죠. 지름을 한 변으로 하는 삼각형을 만들 때 원 내부, 원 위, 원 밖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요걸 지름, 그러니까 둔각, 예각, 직각은 원 위에 있는 점을 만들어야 되니까 원을 그려야 돼요, 여기서. 근데 얘 원의 반지름이 하나, 둘, 셋, 하나. 요거 한 칸을 1이라고 하면 그 루트 10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하나, 둘, 셋, 하나. 이게 원 위에 있는 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시작하겠지. 여기는 3개밖에 안 돼. 여기는 안 돼.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여기 있네. 그러면
우리 점은 이렇게 가겠지. 선생님 그러면 이게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아? 이거 세면 되지. 이거 루트 8밖에 안 되지 않아? 하나 둘셋넷 여기서 여기까지가 루트 8밖에 안 되니까 루트 9보다 루트 10보다 짧아요. 그럼 이렇게 돼요. 또 하나 둘셋넷 여기 있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 둘셋 하나 돼. 하나 둘 여기 돼 있네. 그러면 이렇게 들어와야겠네. 원이 이렇게 그려져요. 우리 원이 한 변의 길이가 루트 10이. 그럼 이제 요 안에 있는 애들이 둔각, 요 위에 있는 애들이 직각, 그리고 요 밖에 있는 애들이 예각이. 몇 개 있어 밖에? 13개 있을걸요? 13개. 원 밖에. 요걸 지름으로 했을 때 꽂았을 때 원 밖에 있는 점을 그었을 때가 예각 삼각형이니까. 근데 이제 그 예전 시험에서는 얘들아 여기 우리가 이렇게 연습했는데 요 밑에서도 나오는 녀석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항상 요 밑에도 그릴 수 있다면 그려야 된다면 그려서 활용을 하세요. 알겠죠? 안에 있으면 둔각, 밖에 있으면 예각, 원 위에 있으면 직각이었어요. 다음 22 요 그림도 많이 나올 건데요. 요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반지름이 똑같은데 각자의 원의 중심을 지나는 원이 좀 많이 나와요. 요 그림이 반지름도 똑같고 각자의 원을 지나는 원. 그러면 봐봐. 무의식적으로 그어. 여기 반지름. 무의식적으로 그어. 여기 반지름. 근데 여기서도 반지름. 요거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나오죠. 요거 정삼각형. 아니에요? 세변의 길이 같으니까. 그럼 요 밑에도 마찬가지 아닌가? 하나? 그럼 이거 정삼각형 두 개 붙어 있는 거네. 맞아. 자, 그럼 여기 몇 도야? 120도 맞나요? 여기 120도. 여기가 120도. 이 120도가 뭐야? 이 호에 대한 무슨 각? 중심각이에요. 이 호에 대한 중심각. 원주각 찾아봐. 어디 있어? 이 호에 대한 원주각. 여기 있지 않나? 끝났네. 중심각과 원주각은 2배 차이 나니까 저기 60도 찾아보면 이제 180에서 빼면 돼. 바로 나오잖아. 다음 10 16 그래 나가 따져. 블랙라벨도 숙제가 있었었나? 그리고 이걸 50번까지 풀라고 했나? 좀 많이 내긴 했네. 그래서 숙제들이 다 안 돼 있네. 괜찮아. 자, 호의 길이가 같으면 그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도 똑같대. 호랑 원주각은 정비례하니까. 자, 그러면 요 B의 AB 호에 대한 원주각 여기를 뭐 선생님 A를 좋아하니까 A라고 쓸게요. A야. 거기다 해. 거기야. 문제 그거 없냐? 그 문제도 많이 있어. 그 다음에 그럼 여기 호도 A니까 너도 A구나. 너 A야. 이게 미지수 쓰기에 그렇긴 하지만 얘들아, 그러면 이 AD의 원주각이 여기 뻔히 보이는데 이걸 그대로 놔두기가 좀 빡세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를 B라고 한번 해볼게요. B. 선생님 이제 이렇게 많이 할 건데 봐봐 얘들아. 봐봐.
이 호에다가 이 호에 대한 원주각 같은 걸 선생님이 그냥 갖다 적을 거예요. 그러면 요 땡땡이의 원주각이 A 아닌가? 길이를 쓴 게 아니라 그냥 각을 쓸 거야. 원주각 할 때 여기 A라고 쓸게. 그럼 여기는 각이 B 아닌가? 그럼 여기가 A 플러스 B예요.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B니까 이렇게 하면 좀 보기가 편하거든. A 플러스 B가. 근데 이게 외곽이니까 A가 B 플러스 30이 아닌가? 그럼 이제 계산할 수 있죠. B값 찾으면 되고 A값 찾을 수 있고. 다음 25번. 이게 잘 풀었어. 이것도 조금, 이것도 조금. 많이. 뭐 야구장처럼 생겼네. 야구장처럼. 오늘도 하나요? 야구? 오늘 안 하나? 내일 해? 대전에서 하나? 여기는 삼성보다는 하나 팬들이 더 많지 않을까? 아닌가? 둘 다 LG만 좋겠네. 아버님들 중에 혹시 뭐 사회인 야구 하시는 아버님 있나요? 없나요? 자, 보자. 직사각형의 넓이 구해라.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야? 6인가? 얘가 6이었네요. 근데 AP, PS, SB의 호의 길이가 1대 2대 1이래요. 호의 길이가 1대 2대 1이면 원주각의 크기도 1대 2대 1이고,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도 1대 2대 1이 돼야 돼요. 원주각, 중심각, 호의 길이는 다 정비례합니다. 그러면 못 참죠? 원의 중심. 못 참죠? 원의 중심. 이렇게 잡아내리면 1대 2대 1로 나눠 가져야 되니까 30, 60, 30으로만 나눠 가질 수 있어요. 30, 60, 30 이렇게. 근데 요게 반지름 6, 요것도 반지름 6, 그래서 요 PSO가 정삼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길이가 6이 나와요. 가로 길이가 6 하나 써. PS의 길이가 6 나와요. 정삼각형이니까. 예, 세로 길이 찾는 게 조금 빡센데, 얘들아, 이게 직사각형이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얘네가 서로 평행할 거 아니야? 그러면 요 삼각형도 정삼각형이지 않겠어? 닮음일 테니까. 요 작은 삼각형도. 그럼 막국지각이니까 여기가 60도가 되겠지? 그럼 여기가 30도가 되겠죠? 맞나? 그럼 요거 이등변 삼각형 맞아? 30, 30이니까.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은 국룰이지? 밑변에서 수선해봐요. 그럼 끝난 거죠. 왜냐면 6 나왔잖아. 그럼 3 가지고 1대 루트 3대 2 같은 거 써버리면 끝나죠. 해보시고. 다음 35번. 여러분 우리 이거 이 전 과정이 뭐였지? 니네 미적분 배우기 전에 뭐 배우고 왔어?
대수에서 여러분들이 멘탈을 간신히 부여잡았을 때가 삼각함수. 삼각함수 그 다음이 삼각함수 활용. 삼각함수 활용해서 법칙 2개 배웠어. 뭐 배웠지? 코사인 법칙하고 사인 법칙 배웠지. 요게 35번이 사인 법칙입니다. 사인 법칙. 하나 써놓을래? 사인 법칙 뭐였지? 사인 A분의 A가 사인 B분의 B가 사인 C분의 C가 그러니까 A의 대각이 대변이 A 각 B의 대각이 대변이 B일 때 요게 이 아니요 요게 사인 법칙이었죠. 외접원의 반지름과 한 변의 길이 또는 각을 알았을 때 쓸 수 있는 그걸 증명할 때 요 녀석이 나와요. 그걸 증명할 때 반지름의 길이가 8,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는 8이고요. BC의 길이가 12가 돼요. 길이가 12. 이건 코사인 법칙으로도 안 돼. 풀기가 좀 빡세요. 그래서 봅니까? 봐봐. 아까 선생님 뭐라 했어? 원의 중심이 찍혀 있으면 뭐 해야 된다? 지름 만들어야 돼. 지름. 그래서 BC를 살려야 되니까 이 BC를 기준으로 해서 직각을 이렇게 지름을 하나 긋는 거야. 그럼 이제 니네 이렇게 긋고 싶지? 이렇게 긋고 싶어. 그럼 어디가 직각이야? 여기 직각인 거 맞나? 요건 맞아? 이건 이해돼? 아니 직각이잖아. 그잖아. 직각삼각형. 그러면 요 각의 크기나 요 각의 크기가 똑같으니까 여기가 다시 A가 돼. 원주각하고 똑같잖아. 원주각이 BC에 대한 BC에 대한 원주각이. 그러면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6이야. 그러면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구할 수 있겠네. 또는 그냥 여기다가 그냥 바로 집어넣어도 되죠. 다음 끝. 얘도 보면 얘는 그래도 이 원의 중심이 찍혔는데 얘는 또 그걸 안 쓰긴 한다. AB랑 CD가 평행할 때 대각선 AC의 길이를 구해라. 넓이가 11루트 3이더라. 그러면 얘는 좀 이쁘게 BC에 대한 호가 원주각이 30이면 어디도 돼 여기가 여기도 30이다. 여기도 30. 맞아요. 그 다음에 평행이라고 했으니까 억각 너도 30이냐? 나도 30이다. 얘네들이 억각은. 억각.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고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두 개 붙어 있는 거고 이게 사다리꼴인데 대각선의 길이가 똑같은 거 아닌가? 뭐요? 등변 사다리꼴 아닌가? 이게 등변 사다리꼴 성질 아니야?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거. 등변 사다리꼴 중점 연결하면 뭐 나와? 민찬아, 등변 사다리꼴 중점 연결 각변에 중점 연결해가지고 만들면 뭐 나왔었지? 말은 뭐 나왔어? 기억나니? 평행사변형 중점 연결하면 평행사변. 말은 뭐 중점 연결하면 직사각형. 직사각형 중점 연결하면 말은 약간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하면 안 되는데. 아닌가? 선생님 잘못 알고 있나? 아니면 기억이 안 나서 놀란 표정인 건가요? 아니면 그거 아닌데인 건가요? 맞을걸요? 선생님이 그래도 2학년에 좀 있어서. 아니 한 번씩 해놓으면 좋지.
자, 그러면 우리 이제 3-2에서 삼각비 활용해서 우리 사각형의 넓이 구할 때 어떻게 구했냐면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끼인각 곱하기 2분의 1. 끼인각의 사인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 AC의 제곱 곱하기 여기가 사인 60 곱하기 2분의 1. 요게 12 루트 3이다 라고 해서 AC 길이 구할 수 있겠죠. 대각선끼리 곱할 때 2분의 1 해줘야 돼 항상. 우리 언제 2분의 1 안 했었지? 아닌가? 2분의 1을 다 했었나? 대각선이 오케이. 그냥 이렇게 사각형의 대각선으로 넓이 구할 때는 두 대각선의 길이의 곱 곱하기 끼인각의 사인 곱하기 2분의 1로 구합니다. 이번에 어떤 녀석 그거 2분의 1 안 곱해가지고 틀린 녀석이 있었네. 다음 44번. 이것도 어렵죠. 자, 각 X의 크기를 구했어요. 뭐 하고 싶을까? 뭐 하고 싶어 얘들아? 이렇게 그어버릴까? 그러면 여기가 90도가 나오죠? 요 작은 원의 지름으로 가는 거니까.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얘 맞아? 맞아? 이거 보여? 호에 대한 원주각? 그러면 그 호의 이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여기가 55도인 거 맞아? 근데 그럼 요각 나오는 거 아니야? 왜냐면 요각이 또 요각이랑 같을 테니까. 그럼 몇 도 나와? 35도? 그럼 얘네 둘이 더한 게 55도가 되면 되니까. 그죠? 이렇게 하면 편하게 풀 수 있죠. 근데 저렇게 반원에 잘렸을 때 원주각이랑 현 잡는 게 좀 은근히 좀 빡세요. 잘 안 보입니다. 어려워요. 다음 47번. 이거 딱 봐도 나 그거 써야겠다 라고 생각. 여기 봐봐 얘들아. 여기 봐봐. 요 문제에서는 원의 중심이 찍혔어 안 찍혔어? 안 찍혔지. 그럼 이제 지름 안 쓰는 거. 그냥 여기서 풀어도 돼. 자, 40도부터 찾을까? 어디 있어? 여기 40도인 거 보여? 접평각이죠.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40도. 그러면 미안하지만 여기도 A도라고 하나 잡을게요. 미안하지만 못 잡겠다 선생님. 여기를 A도로 잡을게요. 그러면 여기도 A도지. 그럼 A 값 찾을 수 있죠? A 값 나오면 저 값 찾을 수 있죠. 다음 38번 48번. 문제가 뭐냐? 호의 길이가 다 똑같네. A, B, B, C, C, D, D가 호의 길이가 다 5로 똑같고 저희가 80도야. 그때 갑자기 A 여기 봐봐 얘들아. 약속이야. 우리 1학년 때 아마 배웠을 건데 호의 길이를 얘기할 때는 이게 만약 호 A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어. 어떤 또 정신 나간 녀석이 선생님 호 A 길이 하나 둘 셋 20인데
답이 잘못된 거 아니냐 막 물어본 녀석이 있었어. 아니 이건 진짜 실화야. 아니다. 어떻게 배웠어요, 여러분? 이런 큰 호를 얘기할 때 호가 A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호를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데 원래 약속을 했습니다. 호의 길이는 둘 중에 짧은 녀석을 호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눴을 때 A로 나눴을 때 그리고 큰 쪽 B를 쓰고 싶으면 요 호의 길이를 얘기하고 싶으면 뭐 A, C, A라고 해서 점 하나를 더 추가시켜 주셔야 돼요. 됐지? 좋아. 그렇다면 여기가 80도니까 이렇게 잘라내면 이렇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가. 그럼 어디가? 여기가 80도요. 여기가 80도요. 저평각. 80도 써먹어야 돼. 그러면 이 호의 길이는 호 원주각이 여기가 80도인 거야. 그제? 맞아요?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나머지 요거랑 요거랑 해서 원의 중심이 다 나오는 원의 둘레가 다 나오는 거니까 요 하나 요 땡땡이들의 원주각은 몇이겠어? 남은 게 몇 도 남았어 이제? 100도 남았지. 그 100도를 5개로 나눠 가졌으니까 몇 도겠어? 요거 하나가 20도인 거예요 원주각이. 그 원주각의 크기가 호의 길이랑 정비라니까 몇 배 커졌냐? 4배 커졌지. 뭐 호의 길이도 4배 커져야 돼. 아 4개네. 25도네. 하나, 둘, 셋, 넷. 25도일 때 5가죠. 그럼 80도일 때 뭐가죠? 계산하는 거 아닌가? 되죠? 비례식을 쓰든 다음 49 이거 맞지 얘들아? 이거 하면 답 나오지? 아닌가? 나오지? 사구별표 사구별표 이거 다 나온다 모든 학교에서. 안 나오면 선생님이 12월 10일 정도에 버블티 하나 쏘겠습니다. 자 보자. 아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 그림이 좀 복잡해. 자, 여러분 우리 뭐지 2학년 때 2학년 중학교 2학년 시험이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중등을 통틀어서 가장 어려운데 그때 뭐가 어렵냐면 그냥 주어진 그림에서만 닮음을 찾는 거 그나마 좀 할만한데 막 선을 갖다 막 붙이고 막 연장선을 그려서 닮음을 찾아내는 게 좀 개빡세죠. 3학년 이 원주각에서도 이 현을 하나씩 긋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보이는 게. 근데 그나마 그냥 요점과 요점이 있으니까 그냥 한번 이어볼까? 애부터 그냥 시작하는 거죠. 여기 한번 이어볼까? 그럼 봐봐. 요 원에서 보세요. 요 작은 원. 요 작은 원에서 보면 이 원에서 접선과 현이 이루는 요 각은 이 현을 바라보고 있는 원주각과 일치합니다. 여기가 x가 나와요. 보이면 좋은데.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요 큰 원에서 요 접선과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이 현의 원주각
요만큼이 60도가 또 나옵니다. 60도 써먹어야 되니까 큰 원에서 선생님 그럼 설마 맞아 여기는 몇 도 있어야 돼? 여기는 52도이지 않을까? 큰 원과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니까. 그럼 이거 여기가 핵심이야. 여기 몇 도 나오지?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그 현을 바라보고 있는 각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따라 올라가. 어디야? 요만큼이 x야. 여기가 x. 그래서 접선과 현을 이어서 양쪽에서 바라봐야 돼. 각이 붙어 있는지, 바라보고 있는지. 그러면 이제 여기가 x-60이 되죠. 요 각이. 그러면 답 나오죠. x값 찾는 거. 다음 나온다. 49번 무조건 나온다. 이건 안 낼 수가 없다. 모든 학교에서 끝. 네 점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 자, 봐봐. 이것도 맞죠? 뭐 중심각은 알지? 뭘 모으냐? 중심각이 나와서 뭐 써야 되겠냐? 원주각 써야 돼. 그럼 AB의 원주각 보이냐? 어디냐? 없어. 이거 만들어야 돼. 무조건 만들어야 돼. 이렇게. 이게 선을 긋는 게 힘들지. 만들어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가 20kg. 반절이네. 그럼 또 뭐도 나와? 여기도 15도가 되겠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러면 또 여기가 몇 도 나와야 돼? 150에서 40까지 110. 이등변 삼각형도 찾아야 돼. 그러면 봐봐. 소리. 아니 그냥 여기서 할게 바로. 소리. 우리는 지금 선생님 문제 잘못 봤네. AC에 대한 원주각을 찾고 싶은 거지? 맞아. AC에 대한 원주각. 그럼 요만큼이 AC에 대한 중심각이지. 360에서 110 빼니까 몇 나오냐? 이렇게 나오지겠지. 그 반절 찾아서 그냥 올라가면 되겠지. 미안. 선을 안 그어도 된대. 괜히 다음 9 아까랑 똑같이 또 반지름이 똑같은 원이고 그 서로 중심을 지나니까
여기 먼저 만들어 놓긴 해볼게. 이렇게 하면 여기가 반지름이 있어 1. 여기가 60도인 거 확인했고 정삼각형이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읽고 이렇게 만들면 요게 또 지름이니까 여기가 90도가 되고 그래서 여기가 30도가 돼요. 이렇게 뭐 이런 방법들이 있지. 뭐 어떻게 해? 보통 뭐 이렇게 잘라서 요 녀석의 넓이를 따로 구하 만약에 뭐 이렇게 생긴 부채꼴에서 요 삼각형을 빼는 게 요만큼 뭐 요만큼 아니면 요렇게 생긴 부채꼴에서 요렇게 생긴 삼각형 두 개를 뭐 요렇게 생긴 이등변 삼각형을 빼내도 되고 이제 그때부터는 마음대로인데 선생님은 그나마 좀 간단하게 하려고 근데 이거 뭐 간단한 건 아니야.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90도고 우리가 이제 여기 60도고 여기 30도 찾았으니까 그냥 선생님은 이렇게 생긴 부채꼴 하나 이렇게 생긴 부채꼴 하나 이렇게 생긴 이등변 삼각형 두 개로 그냥 구했습니다. 잘라내서 또 빈틈 부분 찾는 게 좀 불편해서 그냥 이렇게 편한 걸로 잘라서 붙이시다 하시면 돼요. 는 이것도 봐봐. 그러면 90 지름을 지났지. 그럼 90도 쓰라는 거야. 90도를 써야 돼 무조건. 안 쓰면 안 돼. 그럼 내가 90도를 쓰려면 이렇게 그어야 되겠지. 그럼 어디가 90도야? 여기가 90도지. 그럼 직각삼각형 두 개 나오지. 내가 보고 싶은 거 여기 그러면 10-x 피타고라스. 저거 빼기 저거는 저거 빼기 저거랑 같다. 끝. 좋아. 숙제는 따로 내겠습니다. 다음에 정해년 블랙 라벨. 틀린가 볼까요? 지금 있었나요? 몇 번? 8-1 8-1번.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것을 만족시킨다. 여기가 tft인데 x에 관한 식으로 써져 있으니까 이게 정적분으로 표현한 fx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막 정적분식으로 좀 유식하게 쓴 거네. 만족시킬 때 fy 값을 구하세요. 그럼 요걸 꺼내야 되니까 먼저 해야 될 건 미분이 아니라 x에다가 2를 집어넣는 게 첫 번째예요. 이 문제에서 항상 까먹으니까 여기서부터 하세요. 여기서. 왜냐면 윗끝과 아랫끝이 같을 때 정적분에서 무조건 0 나오니까 보기 싫은 이 정적분 얘를 0으로 바꿔버릴 수 있거든요. x가 1. 양변에 x에다가 1 있는 x들한테 모두 1넣으니까 f의 1이 4분의 3 4분의 5 2야 라고 쓸 수 있어요. 이거 안 찾으면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미분을 할 건데요. 곱미분이니까 양변 왼쪽 미분하면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써지겠지. 좌변 미분해. 우변 미분해 보자. 어떻게 돼? 라 미분 어떻게 했지? 3x 세제곱. 요거 플러스 2까지는 그대로 놔두고 요거 미분 때리면 TFT XFT랑 달라. TFT는 그냥 나갈 때 뭐 달고 나가? T들이 다 X 달고 나가. 요거 미분 때리면 요렇게 바뀌어요. XFX. 요거 이해되냐? 요거 이해돼?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요거야. XFT 미지수 x랑 t랑 같이 묶여 있을 때 곱미분 같은 식으로 저 적분을 풀어내야 되고 t로 붙어 있으면 t들의 x로 싹 다 바뀌어서 나오는 거야. 끄집어내면 풀러 4분의 5는 날라가. 그럼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 없어지네. 그럼 f 프라임 x는 3x일 수밖에 없겠지. x제곱 f 프라임 x가 3x 세제곱이 되려면 x제곱 없애도 상관없어요. x가 0일 때 어차피 양쪽이 0 나오니까 항상 성립하는 거. 나눠도 상관없다. 아 그럼 f 프라임 x가 3x니까 다시 fx는 2분의 3 x제곱 더하기 c로 쓸 수 있겠죠. 부정적분을 바로 써서 다시. 그러면 이제 우리 아까 찾아놨던 f1 값이 2였으니까 c 값은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fx 마이 값 계산해서 찾아낼 수 있겠죠. 다시 2번. fx가 이렇게 생겼대. fx가 이렇게 생겼을 때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의 극한식이에요. 이렇게 됐다. 그럼 이때는 한 번씩 싹 써보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이건 풀어서 쓰는 게 보기 좋아. x분의 얘들아 ft 적분하면 라지 ft가 되고요. 약속했으니까 우리 얘가 분자에 1-x부터 1 플러스 3x까지 적분해라 라는 식이랑 같아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쓰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라지 f에다가 1 더하기 3x 넣은 값에서 라지 f에다가 1-x를 뺀 거랑 같습니다. 그럼 t 대신에 붙이고. 자, 그러면 얘에서 얘를 빼는 건 말이 안 돼. x끼리 붙어 있는 건 안 돼.
이거 미분계수로 풀어요. 미분계수. 그래서 얘가 앞쪽에서 너희들이 고생했던 거지. 자, x분의 뭐가 없어? 가까워지는 x가 0에 f1에 붙는 x가 0으로 갈 때 요 점은 f1에 붙고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요것도 f1로 붙는데 그런데 정점인 f1이 없잖아. 라지 f1. 그래서 f1을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f1 플러스 3x가 있으면 f1을 하나 주고요. 빼기 x분의 라지 f1 마이너스 x가 있으면 원래는 빼야 되는데 마이너스 여기 꺼냈으니까 여기도 라지 f1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구색이 갖춰졌다. 그자? 그러면 얘에서 얘 빼면 몇 x가 필요해? x의 증가량이 3x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없는 3을 분모에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3을 하나 써주고 이렇게 하나.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x라는 x 증가량이 필요해. 그럼 없는 마이너스 앞에서 곱해주니까 이게 플러스로 바꾸고 그냥 이렇게 묶어놓자. 그러면 얘는 3 곱하기 라지 f 프라임 1이고요. 더하기 얘는 그냥 f 프라임 1이 나옵니다.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 쓴 거예요. 근데 라지 f를 미분한 게 스몰 f니까 3f1 스몰 f1 이렇게 돼서 4f1이 나와요. 그럼 4f1이 4니까 f1의 값은 1 나오겠지. 그럼 저기서 a 값 구할 수 있겠네. 1 집어넣었을 때 a 값. 다음 93. 다항함수 맞죠? 다항함수 fx가 요것을 만족시킨다. 그러면 이게 dt로 딱 끊어져 있으니까 요것도 그냥 식 한번 써볼까? 천천히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질 때 풀었어. x 여기는 인수분해 해놓자. 분해 스몰 f는 적분하면 라지니까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 그냥 바로 써도 되겠지. 요거 스몰 f 라지 f인데 1부터 x까지 적분한 거니까 마이너스 fx 까지 됐나요? 근데 봐봐. 진짜 이거 좀 어렵다. 이거 보기 이거 어떻게 풀었어요? 얘들아. 기본으로 돌아가면 우리 옛날에 이제 선생님 처음 만났을 때 니네가 소문 듣고 저 선생님 정말 무섭다고 했는데 그래서 막 달달 떨면서 와가지고 선생님이랑 함수의 극한을 배우면서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여기로 다시 와. 어려운 문제들이 이런 것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x가 어디로 갈 때? 1로 갈 때. 그래서 1을 넣었더니 분모가 뭐가 돼? 빵 돼, 빵. 그럼 분자도 넣었을 때 뭐가 돼야 돼? 빵 돼야 돼, 빵. 왜냐면 봐봐. 여기서 요걸 두 개, 얘랑 짝꿍이고 얘는 짝꿍이 지금 함수값 짝꿍이 없어. 그지? 딱 봐도 요렇게 식을 이렇게 쓰면 돼. x 빼기 1 x제곱 x 더하기 1 분의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1 빼기 x 마이너스 1 x제곱 x 더하기 1 분의 스몰 fx 이렇게 써지는 거야 지금. 얘만 짝꿍이 없어. 누가 있으면 좋겠어. 여기서 f1이라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지. 그럼 x 빼기 없앨 수 있잖아. 프라임 1로 바꿀 수 있잖아.
그러면 F1 찾으러 가는 거야 여기가. 얘 뭐 넣었을 때? x가 1로 갈 때 분모 0되면 여기도 x가 1 넣었을 때 0이다. 근데 여기 x에다 다 1 넣으면 t dt 얘가 0돼. 분자 분모가 둘 다 0 돼야 되니까 x에다 1 넣었어. 그러니까 f1이 뭔 거야? 0이야. 그럼 f1은 내 맘대로 썼다 뺐다 지웠다 곱했다 아니 곱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겠네. 더하거나 빼. 여기에 0을 쓰는 대신에 숨어있는 0 대신에 마이너스 F1을 하나 써서 구색을 맞춰주는 거죠. 보기 편하게. 그러면 요렇게 한번 묶어서 이 친구가 라지 F'1로 바뀌고요. 이제 분모 0되는 x-1까지 잡아먹었으니까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111 곱하기 3분의 1이 되죠. 마이너스 요렇게 하면 우리가 F'1이 스몰 F' x 미분의 수 곱하기 또 분모 0 되는 거 사라졌으니까 1이니까 3분의 1 요렇게 생기죠. 근데 그 값이 몇이래요? 2래요. 그치? 봐봐. 아까 이거 뭐였지? 얘가 뭐였지? 라지 F 미분하면? 그럼 라지 F 프라임이 F1이랑 같잖아. 근데 F1이 몇이었어? 0이었잖아. 얘가 날라가 버려. 여기서 F1이 0이었어.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게 F 프라임이 조금 이제 집어넣어서 마이 계산할 수 있겠죠. 다음 끝. 상태들이 다 내공이 가서 진도를 넣어보면 좋겠을 것 같은데 1번 한번 해볼까요? 기본 문제로 가서 자는 사람 빨리 갔다 와. 자는 사람 화장실 갔다 와. 내가 많이 기다렸어. 1시간 잤으니까 이제 일어나. 풀어보세요. 계속관계 구해라. 홀수번만 먼저 풀게. 계산할 거 하고 간단히 할 수 있으면 간단히 하고 1번 문제는 그런 거지.
A는 그냥 생짜지. 그냥 사인도 적분할게요. 정적분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 x 제곱 11x를 0부터 3까지 9, 18, 33 9 빼니까 24 이렇게 되네요. 두 번째는 봤더니 적분이 0, 5, 0, 5니까 얘는 합쳐서 분배법칙 덧셈 뺄셈에서 성립하니까 t 플러스 1의 제곱에서 t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뺀 값으로 적분하고요. 그러면 0부터 5까지 4t dt 이렇게 나겠네. 그러면 4t 적분해 그냥 4t를 적분해 버릴까? 그러면 2t 제곱에다가 0부터 5까지니까 50 이렇게 써주죠. 세 번째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면 아래 끝과 위 끝의 절대값이 똑같으니까 홀수인 이 친구는 없애버리고요. 홀수인 이 친구 하나 없애고 2배 0부터 1까지 y부터 1까지 y축 대칭이니까 짝수인 애들은 y축 대칭이니까 0부터 1까지 3s 제곱 더하기 5 ds로 바뀌고요. s관을 적분하는 거야. s관. 이 s, ds들을 x로 바꿔내고 t로 바꿔내고 이땐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러면 적분하면 s 4제곱 아니 세제곱이야. x 3제곱 5s를 0부터 1까지 적분한 거에 2배예요. 12 나와요. 12요. 어? 잘 안 들려. 그거 기억나? 여기 우함수들은 y축 대칭이니까 위끝과 아래끝이 같을 때 2배씩 했었고 원점 대칭 함수들은 마일부터 1까지 이렇게 만약에 원점 대칭 함수를 적분하면 요 값과 요 녀석이 넓이는 똑같은데 얘는 요만큼 감소하는 거니까 음수고 얘는 증가하는 거니까 양수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더하면 몇이겠어? 0. 그러니까 홀수 차수들이 원점 대칭 함수들이잖아. 다항 함수. 그러니까 s 세제곱으로 없애버렸어. 문제가 잘못됐어. 따로따로도 계산할 수 있으니까. 3번 해보시오. 3번 내가 할게. 찍어. 몇 번? 말이 안 되는 게 하나. 말이 안 되는 게 딱. 야, 얘들아. 0부터 3까지 fx 한 거랑 0부터 1까지 fx 한 걸 3배 하는 거랑 이게 뭔가 느낌이 와? 이거 안 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 틀렸어. 0부터 1까지가 0부터 2, 1 하면 0부터 1까지 남는 거. 얘는 정적분의 성질이죠. 뭐 크고 작고도 상관없어. 얘는 맞아. 야, 이거 fx를 제곱한 거랑 전체 적분한 걸 제곱한 거랑 같을 수가 있을까? 덧셈 뺄셈 실수배에서만 성립하는데? 틀렸어. 답은 니은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이거. 5번 해보시오. 우리 어제 3학년 3팀 선생님들 다 같이 회식이었어요. 어디를 갔냐? 우리는 딱 3군데만 가. 첫 번째가
요 학원 바로 앞에 수지 빈대떡이라고 있어요. 우리는 줄여서 수빈이라고 합니다. 수빈.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육전 막 시켜가지고 막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두 번째가 삼겹살집인데 목구멍이라고 있어요. 맛있습니다. 방이옥도 맛있는데 방이옥은 늦게까지 안 하고 목구멍은 늦게까지 해요. 그래서 학원 선생님들이 가기에는 목구멍이 좀 최적화되어 있어요. 목구멍 맛있어. 거기서 1학년 1팀하고 2팀이 회식을 했고요. 이번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우리 수지의 자랑이죠. 전국구 음식점 뭐 있냐? 미가오버거가 있죠. 우리는 어제 미가오버거를 갔어요. 미가오버거에 가서 선생님 미가오버거 몇 번 가봤는데 진짜 가장 맛있는 건 짜장면이에요. 짜장면 진짜 맛있어. 이거 짬뽕도 맛있고 탕수육도 막 먹을만 하고요. 어제 유린기 먹어봤는데 맛있대요. 그리고 뭐야 그 막 시큼한 거 그 뭐지? 그 마라탕 시키면 니네 자주 시켜봤는데 꼬바로우도 맛있었어. 꼬바로우도 맛있고 동파육도 맛있고 다 맛있어 거기. 근데 그 베스트는 짜장면이다. 짜장면 진짜 맛있어. 거기 양꼬치도 맛있어요. 너희들이 갈 때는 사람이 항상 많을 거 아니야, 그지? 아닌가? 저녁 시간에 가면 사람 이렇게 개 많잖아. 쌤 장모님 모시고 갔다가 2시간 기다렸는데. 시골에 계신 장모님이 올라오셨길래 장모님 수지의 자랑이 2개가 있는데 유명한 게 2개가 있는데 하나가 짙고 하나가 미가오버입니다. 미가오버 모시고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장모님이 지치셨어. 그래서 많이 드시지도 못하고. 좋네. 5번 문제 기가 막히네. 5번 문제가 기가 막혀. 니네가 싫어하는 거 다 들어가 있지만 적분도 싫어 죽겠는데 절대값까지 막 들어있고 값도 안 주고 막 그냥 막 찾으라고 하니. 가족권 해석을 한 번만 막힌 친구들은 가족권만 선생님이랑 해석 한번 해보자. 나조건 해석하는 것도 가족권 해석하는 거랑 좀 비슷하니까
가족권이 뭐냐면 0부터 2까지 2차 함수처럼 생긴 애를 적분을 한 거를 절대값으로 올렸어. 그럼 만약에 봐봐. F0은 0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만약에 요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해볼까? 여기가 0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0부터 2까지를 적분한 게 얘인데 얘가 fx인데요. 이 fx가 x축 위에 떠 있으니까 절대값 fx나 그냥 fx나 모양이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가족권에선 0부터 2까지 적분한 요 값이 랑 절대값이랑 부호가 반대여야 돼. 그럼 이 그림은 아닌 거잖아. 같을 수가 없잖아. 마이너스 달아주면. 이거 아닌가? 그러면 0대는 x축과 만난 점이 저렇게 있으니까 이제 완전히 떠 있을 수 없어요. 0되는 값이 하나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면 어떻게 될까? 그럼 만약에 여기가 0이고 또 여기가 2라면 0부터 2까지 이렇게 한 거고 절대값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요게 파랑이가 이건데 요 파랑이에서 0부터 2까지 한 적분값이나 하얀 녀석에서 0부터 2 적분한 값이나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냐 지금? 이해돼?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똑같잖아. 여기 파랑이 이렇게 생긴 애에서 0부터 2까지 해도 요만큼이고 원래 있던 녀석에서 0부터 2까지 해도 요만큼이니까 이게 부호가 반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가 붙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림이 이거 아니야? 0부터 0이 여기 있을 때 만약에 2가 여기 있다면 요게 요 값이 얘야. 요만큼. 요 값이. 그거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야. 왜냐면 근데 파랑이 이제 절대값을 붙이면 이렇게 나오겠지. 똑같이. 그럼 0부터 2는 얘야. 절대값에서 그는. 그러면 얘랑 얘가 넓이로 보면 똑같은데 얘네들이 부호가 다른 걸 확인할 수 있겠죠. x축 밑에서 적분한 값은 음수 나오고 x축 위에서 적분한 값은 양수 나오고. 그럼 가족권 만족시키네요. 가족권을 만족시켜요. 이렇게 생겨야 돼요. fx가 지금. 가족권만 봐서 이렇게 생겨야 돼. 이제 이런 느낌으로 가서 나조건도 해봅시다. 2가 무조건 여기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그림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되는 0값이 여기서 시작해야 돼. 나조건 그러면 이제 해석해봐. 2부터 3까지 절대값 한 값이나 그냥 2부터 3까지 fx 한 값이나 똑같아야 된대. 그럼 2는 어디 있어야 되고 3은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찾아보는 거야. 어디가? 최고 차이 계수를 음수로? 그래도 상관없어. 근데 양수만 선생님 그린 거고 그럼 여기서도 다시 그래. 이렇게 생겼어. 그럼 여기가 0이야? 여기가 2지? 그럼 0부터 2는 요만큼이야. 그럼 얘는 절대값이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그럼 0부터 2는 요만큼이야. 그럼 얘는 가족권 만족시켜. 마이너스 붙였어. 이 그림도 돼. 이때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 유경이 얘기한 거죠. 여기도 여기가 0이면 0부터 2는 요만큼이야. 그럼 절대값은 이렇게 되지. 요만큼이야. 얘네들이 부호가 다르고 절대값 똑같다. 얘도 되네. 얘도 돼. 여기가 0이야.
만약 여기가 2여봐. 그러면 이렇게 생겼으면 0부터 2 값이나 절대값을 들어올려서 한 0부터 2 값이 이때는 값이 똑같지. 부호가 다르지 않고 위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이때 이 그림이 안 되는 거야. 자 이제 찾으러 다니는 거야. 2, 3은 어디? 3은 어디 있고 2는 어디 있어야 되나? 보통은 우리가 양수에서 만족하는 값들이 생기면 양수에서 만족하는 값들을 찾아서 생긴 만약에 이런 그림 두 개가 있다면 우리가 찾는 최고 차이 계수가 두 개가 나와. 그러니까 하나만 찾아서 계산해도 상관없어. 만약에 요런 녀석들 가나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림이 만약에 두 개라면 우리가 이 그림에서도 성립하고 이 그림에서 성립한 걸 확인했잖아. 그러면 먼저 한쪽을 정해. 양수 쪽을 정하든 음수 쪽을 정해서 각각의 것들을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의 그림을 정해서 양수일 때라고 생각해보고 문제를 풀어서 막 식을 써보잖아. 결론에 가잖아. 그러면 만약에 그림이 두 개 나와야 돼. 그러면 A 값이 두 개인 거야. 해봤더니 A가 음수일 때는 안 나오네. A가 음수는 안 나오네. 그러면 이제 이런 그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음수였으면 뭐 이런 그림, 양수였으면 이런 그림. 그래서 이때는 보통 2차 함수 최고 차이 계수가 안 나왔을 때 간다고 하면 보통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리고 저기서 또 힌트가 좀 있죠. fx의 최소값인데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는데 범위가 없다면 우리가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일 때만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생각해보는 거죠. 아니 이제 7번 풀어야죠. 짝수 지금 홀수번 풀고 있습니다. 짝수번은 숙제예요. 지금 수행평가가 많이 나오는 건가? 많이 나오는 시기인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엄청 많이? 학교 선생님한테 실 써보죠. 어려워. 그래서 요것만 생각해보는 거야. 요 그림에서만 한번 보자. 이게 말도 맞아. 다 돼. 이 그림만 빼고 음수일 때도. 근데 양수에서 먼저 찾아보자 이 말이죠. 나 조건이 그러니까 봐봐 이제 저 그림에서 해석을 한 것처럼 절대값을 씌웠더니 적분 구간이 똑같을 때 부호가 반대인 애들이 있고 절대값을 씌웠더니 부호가 했는데도 값이 똑같은 애들이 있어. 이 말은 0부터 2까지는 fx가 뭐이고 적분 구간이 똑같으니까 음수 쪽에 있는 2, 3 집어넣는데 똑같아 2, 3 집어넣는데 똑같아 이 말은 2와 3이 다 양수 쪽이다. x축 위에 있는 애들이다. 0과 2는 fx가 0과 2에서 x축 아래쪽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밑에 건 놔두고요. 우리가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녀석에서 그래프는 요것만 먼저 성립을 하고요. 저 앞에 거 두 개는 안 되고 0과 2 녹색이가 지금 절대값인 거니까 0과 2는 양수, 음수가 돼야 되고 서로 부호가 반대, 음수고 2와 3은 양수 쪽에 있어야 되려면 이 그림에서 0과 2에선 음수 2와 3에선 양수 요 그림밖에 안 나와요. 2가 경계입니다. 2가 경계가 돼요. 0과 2에선 음수, 2와 3에선 양수인 거니까 그래야 절대값을 바뀌었을 때 식이 똑같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fx가 a에 x, x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그냥 최고 차이 계속 모르니까. 유경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음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이제 어디서 찾아 a를? 저기서. 우리 하나 조건 안 쓴 게 이거야. 8.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절대값은 놔두자. ax 제곱 마이너스 2ax를 적분한 값이 마이너스 옆으로 넘겨버리면 요 값이 선생님 마팔이에요. 적분하면요 3분의 ax의 세제곱 마이너스 ax의 제곱을 제가 0부터 2까지 적분했다니까요. 그러면 3분의 8a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8이 나와요. 그러니까 3 곱해버릴게요. 3 곱하면 8a 마이너스 12a가 마이너스 24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24니까 봐봐. a 하나밖에 안 남았죠. 그러면 이 그림은 하나만 남았죠. 만약에 a가 두 개였, 만약에 뭐 만족하는 그림이 두 개, 세 개였다. 그럼 만족하는 a 값들이 세 개, 두 개 이렇게 나오고. 그때 확인해도 늦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잡고 싶은 a 값은 6이 나오니까요. 최소값 1 넣었을 때지? 1로. 그래서 이제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다음 튀어나와죠. 최소값. 어려워요. 7번으로 갔어요. 별표 쳐놔 7번. 이거 풀 수 있을까? 푸는 수가 없을까? 가족권이 주기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적용 성립한대. 어렵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고민해봐. 고민해보는 것만도 의의가 있어. 처음 보는 문제예요. 이제 수능이나 이런 데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너희들이 처음 보는 문제들.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핫한 학원이 어딘 줄 압니까? 가장 돈 많이 버는 학원.
고등부에 있어요. 시대인재라고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종로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시대인재가 짱이야 지금. 왜 못 들어봤을까 니네는? 못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야? 다 들어봤나? 얘네가 온라인이 없어. 현장 강의만 해. 그 시대인재가 왜 유명하냐? 의대를 막 200명, 300명씩 가. 그 시대인재에서. 재수생들의 그거야. 재수학원인데 막 현장 학원도 있고. 의대를 가장 많이 보내 얘네가. 근데 어떻게 하냐? 원장이 수학을 잘하시겠죠?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마지막에 이제 어디가 빡 터지냐? 마지막 이제 그 파이널 모의고사 같은 걸 봐요. 수능 이제 한 달 막 두 달 전에. 그 반에 들어가면 거의 거기 듣는 애들이 있고 막 의대 가는 거야. 수능 잘 봐서. 근데 그 모의고사를 공개를 안 해. 만약에 우리가 지금 너희가 선생님 강의를 듣고 선생님이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너희들한테 니네가 시험을 봐. 그리고 집에 갈 때 다 반납하고 문제 유출이 안 돼. 그래서 그날 풀고 그날 오답 정리하고 그냥 가. 문제도 많이 만들어내고 하는데 거기가 나름 적중률이 좀 높아요. 시대인재가. 그래서 좀 되게 핫합니다. 거기서도 막 이제 새로운 문제들을 계속 만들어내죠. 평가원에서 낼 법한 이런 예상 가능한 문제들. 사실 유행은 돌고 돌고 돌아서 여기서 이렇게 고여있는 이 수학 문제들을 다시 퍼내 막 새로운 진짜 막 기발한 문제들을 만들어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동안 공부해왔던 이런 내용들과는 좀 더 다르고 좀 색다른 문제들을 그냥 뭐 어렵다고 스트레스만 받지 말고 그냥 이거 어떻게 풀지?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해보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나름 수학 공부에 마음을 그냥 편하게 먹는 게 문제는 워낙 많으니까 너희가 처음 보는 문제들은 워낙 많을 테니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 이거 모르겠네 가 아니라 이거 처음 보는 문제 같은데 이거 어떻게 풀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고민해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뭐 스트레스 받죠. 어차피 못 푸니까. 다만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꼭 풀어야겠다라는 다짐은 하셔야 됩니다. 또 나오고 또 틀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렇게 푸는구나 하고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이제는 고등과정 가서는 고등부 가서는 너희가 모르는 문제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원 다니면서 틀렸던 문제들 해볼게요. 봐봐요. 연속함수야. 연속함수여야만 해. 왜냐면 적분을 하려면 연속함수는 필수 조건이고요. 미분은 부가 조건이고. 미분은 가능하지 않아도 되지만 연속은 꼭 해야 돼요. 그럼 우리 fx가 뭐냐면 fx 플러스 3 빼기 fx가 2x 플러스 3이래요. 뭐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 넌 놔두자 이 자식아. 그리고 마일부터 8까지가 극한값이 15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마일부터 2까지의 값을 구하래. 마일부터 2까지. 그럼 보통 이렇게 쓰죠. 마일부터 2까지 fx dx랑 그러면 2부터 8까지 fx dx가 마1부터 8까지 15에서는 시작하셔야 됩니다. 요걸 끊어서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마일부터 2까지인데 마일부터 8까지가 그럼 이제 우린 결론은 2부터 8까지의 값을 구하라는 거야. 연속함수는 fx는. 그러면 마음을 좀 편하게 먹을 수 있죠. 연속함수라고 했으니까 식을 막 일일이 하나씩 찾아내는 건 아니야.
뭔지 모르는 게 어떤 함수인지 모르는데 어떻게만 찾아내겠어. 그럼 이제 가족권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거죠. 가족권을 이용해. 그러면 fx 플러스 3은 fx에 2x 플러스 3을 한 거랑 똑같아. 그러면 얘 찢어볼까? 2부터 5까지, 왜냐면 x 플러스 3하고 fx니까 2부터 5까지 fx dx. 왜 3으로 찢어진지는 이해돼? 저기 x 플러스 3하고 x니까 저기 3씩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간을 3으로 찢었어요. 5부터 8까지 fx dx 딱딱 떨어지니까요. 3, 3씩. 그러면 fx를 몰라요. fx를 뭔지 몰라. 단지 fx 플러스 3 빼기 fx가 2x 플러스 3이라는 것만 알아. 그 값이 모든 실수에서 성립한대. 그러면 저걸 각각 접근하는 건 사실 조금 힘들고요. 보면 얘가 f 인테그랄 x 플러스 3dx라고 한번 써볼게요. 주어진 조건 때문에. 그러면 fx를 x축으로 몇 만큼 민 거야? 마산만큼 밀어낸 거야. 그럼 이 구간들도 마산만큼 밀려야 되지 않겠어? 그럼 몇으로 가? 마일부터 2까지로 가. 구간들도 30 밀리니까. 얘는요 30 밀면요 2부터 5까지로 가요. 누가? f x 더하기 3으로 이렇게. 그럼 또 한 번만 밀어볼게요. 얘를 밀면요 마일부터 2로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럼 3씩 밀었으니까 여기는 f에 x 플러스 u dx라고도 쓸 수 있어요. 쌤 이렇게 바꿀 겁니다. 그러면 fx 플러스 3 마이너스 fx 가족권이 2x 더하기 3이었으면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려면 fx 플러스 u 마이너스 fx 플러스 3 x에다가 x 플러스 3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2에 x 플러스 3 플러스 3 그러면 2x 플러스 9가 됩니다.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 값인데 이 값이 이거 더하기 이거라고 선생님이 쪼갰고 그럼 이 값이 이거고 이 값은 얘랑 똑같으니까 결국엔 인테그랄 2부터 8까지 fx dx는 인테그랄 마일부터 2까지 f의 x 플러스 3 dx 더하기 마일부터 2까지 f의 x 플러스 6 dx랑도 똑같죠. 얘네가 같아지니까. 식으로 풀려면 어쩔 수 없네. 그럼 얘는 적분 구간이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f의 x 플러스 3 더하기 f의 x 플러스 6 dx로 합쳐서 쓸 수 있어요. 그럼 fx 플러스 3 더하기 fx 플러스 6은 얘네들이 더하면 fx 플러스 3 더하기 fx 플러스 6
마이너스 fx 더하기 fx 플러스 3이 4x 플러스 12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까지도 이해되나요? 좀 어렵나? 그럼 이제 털어야 돼. fx를 털어보자. 어떻게 털면 좋을까요? 선생님이 이렇게 풀 건데. 응? 이렇게 더 있는데. 위아래. 이거 찾아야 돼. 아니면 그냥 이렇게 미안 요게 더 낫겠다 여기가 미안 요거 한 번만 줄게요. 여기를 그냥 이게 더 낫네. fx 플러스 3을 fx 더하기 2x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겠죠. 얘는요 넘기면 fx 플러스 3 더하기 2x 플러스 9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다시 fx 플러스 3이 뭔데? 얘가 fx 더하기 2x 플러스 3 아닌가요? 요게 거기다가 2x 플러스 9를 더하면 fx 더하기 4x 플러스 이렇게 보는 게 더 편하겠죠. 이렇게 돼요. 그럼 끝났어요. 자,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내가 찾고 싶은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요걸 찢었지. 2부터 8까지를 찢었어. 어떻게? 마일부터 2까지 fx 더하기 2x 플러스 3 dx 그리고 또 여기 5부터 8이 2부터 5고 fx 플러스 3이고 다시 얘를 찢었더니 마일부터 2까지 fx 플러스 4x 플러스 12 적분한 값과 똑같다. 그럼 결국에 얘는 마일부터 2까지 3fx 더하기 6x 플러스 15를 적분한 값이 15다랑 똑같은 거죠. 15랑 똑같다. 그러면 하나씩 이제 적분하면 돼. 하나씩 여기는 양변 3, 3, 3, 3 다 3 꺼내도 되니까 마일부터 2까지 fx 마일부터 2까지 2x 플러스 5가 3으로 다 3으로 약분했으니까 5가 되고 요거는 x제곱 5x를 마일부터 2까지 한 거니까 4 플러스 10에서 6을 뺀 거랑 똑같죠. 그러면 8 나와요. 마일 넣는 거. 마산 18 넣는 거. 그럼 요거의 값은 몇이겠어? 마이너스 13 나오면 되겠죠. 식으로 푼다면 이렇게 푸는 거야. 식으로 푼다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도 가능해요. 요거가 이제 진짜로 그냥 이렇게 식으로 푸는 거. 그래서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요렇게 주로 많이 풀고요. 요거 양변 적분하면 어떻게 돼? 그냥 이거라고 쓸까? 이렇게 F의 부정적 한 부정적분 그냥 라지라고 쓰면 각각을 부정적분해도 어차피 C 값은 따로따로 나올 테니까 요렇게 해서 한번 풀어보시오.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요걸 이용해서도 한번 풀어보세요. 하나씩 집어넣어서 만족하는 값들 찾아서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9번 한번 해보세요. 금방 풀겠다. 얘들아 7번 아까 선생님이 아까 어려우면 이렇게도 봐도 된다 했죠. 라지 fx 플러스 3 마이너스 라지 fx가 x제곱 더하기 3x 좀 어려웠던 친구들 이걸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썼지. 모든 실수에도 뭐 연속함수니까 적분은 가능할 테고. 그러면 내가 찾고 싶은 게 마일부터 2까지인데 얘가 어쨌든 풀었으면 라지 F8에서 라지 F 마이너스 1을 한 값이 19라고도 써지는 거거든요. 얘가. 근데 나는 요 식은 알아. 그러면
x에다 먼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f2 마일이 마이너스 2 플러스 c예요. c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게 쓸 거니까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f5 f2 4 6 10 플러스 c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넣으면 돼? 5 넣을까요? 그럼 f8 f5가 되고 25, 15, 40 플러스 c 이렇게 돼. 그래서 더하면 이렇게 되고 50 빼고 48 플러스 3c가 돼. 근데 그 값이 15래. 넘기면 3c가 마이너스 33이 돼서 c가 마이너스 11 나와.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게 이거 아니야? 결국은 F2에서 F1 뺀 거. C에다가 마이너스 11 넣어서 그냥 마이너스 13이요라고 찾아내셔도 됩니다. 모든 실제 성립하니까. 오늘 17번까지는 할 겁니다. 활용은 이때 나갈 거예요. 정적분 활용은 저기 그때 저기 언제야? 활용은 할 게 없어. 시험 끝나고. 시험 일정 나왔나요? 과목까지? 아직 안 나왔나? 나왔어? 뭐 나왔어? 이런 시험 언제 봐? 성적. 첫째, 둘째, 셋째. 첫째? 좋지 않은데? 이어는 아직 안 나왔어. 정평 맞지? 5분 쉬었다가 25분 3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